번호 3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감사랑반,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사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저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 배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정민이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좋습니다. 정민이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정민이는 저번 시간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동의의 표시로 손가락으로 V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배울지 궁금하죠?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3가지 사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봅시다. 맨 뒤에 앉아있는 지수는 화면이 잘 보이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면에 뜬 3개의 사진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은 키오스크라고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해주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패스트푸드점이나 요즘은 많은 음식점에 가도 키오스크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을 보내는 학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동의하나요? 네,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한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사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네,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정답을 잘 외쳐주었어요. 바로 로봇 강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봇 강아지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뉴스에서 그리고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개의 사진을 보고 이번에는 이 3개의 사진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틀려도 괜찮으니 한번 자신있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승철이가 이야기해봅시다. 네, 맞습니다. 모두 승철이 의견에 동의하나요? 승철이는 이 3개의 사진 모두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일반 학생들이 동의하면 손가락으로 V를 표시해주고 보충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1을 한번 들어서 선생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충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앉은 지수가 한번 보충해볼까요? 잘 해주었습니다. 지수는 승철이 의견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지수와 승철의 의견에 모두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3개의 사진들은 모두 옛날에는 없었지만 현재 점점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사회를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들어본 경험 있을까요? 대답이 들리는 것 같지만 아직은 많은 학생들이 어떤 사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초성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성, 지읒, 비읒, 히읗, 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모두 알 것 같나요? 그렇다면 생각의 시간 20초 동안 어떤 사회일지 생각을 해보고 다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 시간이 모두 끝났어요. 우리 반 학생들, 지읒, 비읒, 히읗 모두 어떤 단어인지 알 것 같나요? 네,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잘 생각해 주었어요. 정보와 사회이라고 합니다. 정보와 사회, 이 정보와 사회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성우가 발표를 해봅시다. 네, 성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성우 짝꿍인 재열이가 요약해서 발표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재열이가 성우의 이야기에 집중을 잘 하고 있었나 봐요. 성우가
이 세 개의 장단점 중에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일 처리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열이도 그거를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견 있는 학생 보충의 손가락으로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유진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유진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는 좋지만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반이 모두 장점과 단점까지 잘 찾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울 내용을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정보와 사회의 문제점과 원인을 알고 해결 방안을 실천할 수 있다. 모두 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배움나무도 한번 봐야겠죠. 이 배움나무에 배움열매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 배움열매, 오늘의 배움열매는 이 정보와 사회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배움열매를 채우기 위해서는 세 곳의 배움 여행지로 떠나게 될 건데 배움 여행지 3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배움 하나, 파악하자. 배움 둘, 탐색하자. 배움 셋, 실천하자. 잘 읽어주었습니다.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반의 성장 바구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성장 바구니의 구슬을 오늘 다 채우면 배움나무에 예쁜 꽃도 피울 수 있었어요. 이 성장 바구니는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한이가 한번 설명해 봅시다. 맞습니다. 정한이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그렇죠. 이제 정한이가 성장 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빨간색 구슬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초록색 구슬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때, 파란색 구슬은 활동지와 퀴즈에 정답을 맞췄을 때 채울 수 있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장 바구니와 배움 열매까지 함께 채워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사회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왔어요. 앞의 활동에서 무엇에 대해 배웠는지 짧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앞의 활동에서는 우리 정보와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앞에서 모둠별로 정한 이 정보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를 하고 해결 방안까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시작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사고력을 쑥쑥 키워줄 수 있는 예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가져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면에 어떤 사진이 있는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오스크 앞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이러한 문제점도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짝과 잠깐 한 1분 동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 짝과 이야기를 해보고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1분이 모두 끝났어요.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발표해 볼 학생 있을까요? 정민이가 한번 발표를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정민이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정민이는 이 문제점에 대해 어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옆에 그림이나 짧은 글을 써두어서 사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보충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세원이가 한번 발표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세원이도 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계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제시해 주었던
자료 1에 4가지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료 1에 있는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4가지 모두 함께 화면이나 자료 1을 보고 읽어보도록 합시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이 4가지 문제점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모둠 토의를 할 때 지켜야 할 6가지 키워드 혹시 기억하나요? 그렇죠. 앞에 이렇게 모둠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모둠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켜야 할 6가지 키워드였어요.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모둠명의 이름을 차례대로 말해보도록 합시다. 협동, 공감, 존중, 열정, 경청, 배려. 이 6가지 키워드 모두 기억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잘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6가지 키워드 잘 생각을 해보고 다 했으면, 활동을 다 하면 학습 신호등을 초록불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학습 신호등을 빨간불로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타이머에 띄워줄 테니 우리 반 학생들이 시간을 잘 보면서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빈이는 무엇이 어려워서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문제점은 알겠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 파악하는 게 어려웠군요. 그렇다면 우선 다른 모둠의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후에 예빈이가 활동지에 기록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를 기록하고 정리를 하다가 예빈이가 좋은 의견이 떠올랐다면 예빈이 의견도 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잘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경청 모둠은 왜 학습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죠? 지금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군요. 여러분의 모둠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경청이었어요. 우리 모둠명의 경청을 잘 생각하면서 서로 생각을 존중하고 또 경청하면서 협력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1분 정도 남았으니 이제는 발표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른 모둠이 있을까요? 존중 모둠은 벌써 다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존중 모둠은 아까 선생님이 나누어준 태블릿 PC를 가지고 클래스팅 속에 패들렛 링크를 접속을 해볼까요? 네, 이 패들렛 링크로 들어가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둔 해결 방안을 그 밑에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다른 모둠도 모두 끝났다면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리해 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패들렛 링크에 들어가서 해결 방안을 다 정리한 후에는 다른 조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면서 댓글과 우리 하트로 공감 기능을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럼 댓글과 하트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또 보충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시간이 모두 끝났고 우리 반 학생들도 학습 신호등을 모두 초록불로 잘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어떤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반 학생들이 패들렛에 예쁘게 정리를 해두었네요. 그렇다면 본인 모둠의 해결 방안을 자신있게 한번 발표해볼 학생이 있을까요? 공감 모둠의 주희가 한번 발표해봅시다. 네, 주희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문제점은 생활 체크표를 만들어서 내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너무 중독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두 동의하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정보화 사회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 것 중에 해결 방안을 한번 골라보고 이 해결 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